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딴지 제 말입니다. 예, 드디어 한 달 만에 저희가 한국어 에피소드로 찾아왔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저희가 드디어 첫 번째로 이메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와, 드디어 지난 몇 화 동안 계속 이메일 홍보를 한 게 드디어 결실을 맺었네요. 이메일 피드백이 생각보다 정말 너무 좋았죠? 그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베트남이나 독일에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낯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베트남에서 외국인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게 불법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단지님? 네, 베트남에서 외국인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운전하면 베트남 경찰한테 많이 걸립니다. 네, 불법은 표적의 아니에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명 이상 타면 안 된다는 말씀은 해주셨는데 딴지님이 아빠와 둘이 타는 것도 공항에 걸리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랑 아빠랑 걸린 거는 아빠가 교통 그 법규를 잘 안 지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둘 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처럼 보여서 잡혔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보통 베트남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베트남어를 잘 못하고 네, 베트남어를 잘 법도 못하고. 잘 모르니까. 네, 맞아요. 법도 잘 모르니까 많이 공안들이 잡아서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슈퍼리어와 인페리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보통 메이저리티, 마이너리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때 메이저리티나 마이너리티는 다수 소수잖아요. 아, 맞아요. 다수 소수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근데 슈퍼리어, 인페리어는 소수가 슈페리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사회 계급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위 1%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슈퍼리어가 될 확률이 많죠. 슈퍼리어죠. 네, 그죠. 상위 슈페리어죠. 1%임에도 불구하고 슈퍼리어가 되고 남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인페리어가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단어를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제말님도 마이너리티라고 이야기도 하시던데, 네, 더 다수와 소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이너리티를 썼었고, 네. 또 그렇게 기득권층을 이야기할 땐 슈퍼리어와 인페리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메일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고 네. 이메일 보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많은 피드백이나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함부르크에서 살던 친구가 이제 저희 동네로 와서 같이 많이 놀러 다녔는데요. 그 여행 다니다가 좀 웃긴 좀 썰이 있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랑 거의 한 3, 4주를 같이 있었어요. 그쵸?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아니, 2주 좀 넘게 있었어요. 여기서 2주 만나죠. 여기서 아니구나. 2주구나. 2주 동안 같이 하면서 저희가 여행도 다니고 또 독일어 팟캐스트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일어 팟캐스트 내용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그거에 대해서 딴지님이 잠깐 요약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친구가 와서 그 친구가 독일의 난민 신분으로 왔는데 그 친구의 저희의 포커스는 난민이라는 포커스가 아니라 그 친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여행 다닌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저희가 여행을 하이델베르크도 다녀왔고 슈트라스부르크랑 함부르크 이렇게 다녀왔는데 좀 남쪽에 있으면서 저희가 산을 한번 갔다 왔어요. 저희가 이미 다녀온 산이어서 친구랑은 정말 가볍게 다녀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 좀 친구가 알지 못했던 친구를 갑자기 함께 가기로 약속을 해서 같이 산에 가기로 하고 기차를 타고 좀 더 갔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산이랑 달리 뭔가 살짝 숲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버스를 타야 했었는데 그때 공사가 있어서 버스 정류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바뀌어서 바뀐 대로 또 갔죠. 근데 30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서 저희가 그 버스 관리하는 곳에 전화를 해봤어요. 친구가 너무 빡이 쳐가지고 전화를 해봤는데 그 저희한테 대로항을 거의 안 해! 이러면서 저희한테 대로화를 내면서 다른 경로를 알려줘서 또 기차를 타고 거기로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는 와중에 저희가 길을 잃었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버스에서 인포메이션이 없더라고요. 그냥 시골 버스라서 다들 자기가 어디서 내리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그냥 내리는 건데 저희는 그걸 몰라서 저희가 가야 할 곳을 놓친 거예요. 부랴부랴 내렸는데 거기가 살짝 고속도로였고 고속도로라기보다는 산속에 있는 국도? 이런 느낌이어서 차도 되게 쌩쌩 달리는 곳이었고 산속이라서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하물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넷이서 거의 한 거기를 30-40분 정도 걷다가 저희 친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시도하게 됐는데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당연히 거기서 아무도 못 내렸죠. 못 멈춰주죠. 왜냐면 일단 쌩쌩 달리는 곳이기도 하고 멈출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도로가 그냥 1차선이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다가 안 돼서 빡이 친 상태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버스가 이렇게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버스 히치하이킹을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버스가 멈춰준 거예요. 원래 버스 멈춰주면 불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결국에는 잘 가겠다는 썰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팟캐스트 7화를 위해 모신 게스트가 있죠? 네, 저희 게스트가 있죠. 네, 리샤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말님의 오랜 친구 리샤님, 리샤입니다. 왜 이름이 네. 리샤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리샤는 저희 중국 이름인데요. 당연히 영어 이름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썼던 아니 이름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웃겼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요? 리샤가 좀 약간 순정만화 느낌이 나는 이름이긴 한데 이게 리샤의 뜻 자체가 이파예요. 24절기 중에 하나로 이제 여름의 시작이라는 뜻인데 제가 여름이라는 계절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시아라는 발음이 상당히 듣기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리샤라고 한국에 중국어 계시죠?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쵸, 교환학생 저는 한국에 하시다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왔다고 들었는데 중국 어느 도시에 계셨나요? 저는 중국 우한에서 어학연수를 하다 왔는데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다들 중국 유학 갔다고 하면 이제 베이징이나 아니면 샹하이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한이라고 저도 진짜 몰랐었어요. 네, 이제 코로나 터지고 그쵸.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어서 이제 우한에서 유학하다가 왔다 이러면 언제 왔니? 이런 걸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리샤님을 저희가 한번 모셔보고 이번에 교환학생이라는 주제와 또 중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일단 저희는 교환학생을 해본 적 없고 중국에서 공부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샤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리샤님 더 자기소개를 하실 게 네. 있으신가요? 자기소개 저는 짧게 하고 사실 지나가려고 없어요. 했는데 더 말해야 될 게 있나요? 네, 제말님을 근데 저는 중3 때 좀 만나서 웃긴 게 아주 오랜 친구입니다. 이샤님 썰 들은 것 중에 제말 언니가 이제 중학교 졸업식을 하러 저희가 그때 또 이사를 갔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말에 이사를 가서 이제 졸업식을 하러 다시 그 학교로 가족들이랑 언니랑 저랑 엄마 아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아침 있는 게 맞나? 일찍 갔어요. 막 새벽에 이제 제말님이랑 저희 엄마는 조금 깔끔하게 보이자고 생각을 해서 목욕탕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리샤님을 만났답니다. 왜 거기서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졸업식이니까 춥잖아요. 근데 제가 무조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어요. 근데 하필 저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식인데.
그래서 아 진짜 짜증난다 이러면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목욕탕에라도 가서 씻어야지 이랬 아니 진짜 내가 근데 거기서 너네를 만날 이 줄 비하인드 어떻게 스토리도 알았겠니? 몰랐어요. 그냥 왜 제가 저기 있지? 이러고 그냥 또 헤어졌었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 그때는 보일러가 고장이 또 특이한 사람이다. 났고 그 아래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러다가 저 베트남으로 가고 리샤님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연락을 엄청 많이 하게 됐어요. 진짜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진짜 거의 맨날 하면서 연락을 하고 서로의 근황을 네. 제말님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저는 그냥 맨날 공부하고 야자했는데 제말님 혼자 막 오늘 근데 어디 학교를 갔어? 안 뭘 다닐 했어? 때라서 저거 너무 했어.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재밌었나 저희는 봐요. 2년에 한 번 만나는 인터넷 친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건 맞아요. 실제 저희는 친해지고 랜선 나서 친구예요. 만난 건 2번? 3번? 아, 2번 아니면 3번? 리산이 중국 근데 갔을 때 저희는 얘기 허물 되게 많이 없어요. 했었잖아. 둘 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연락이 본론으로 맞아요. 들어가서 닿았던 거. 저희가 이번에는 살짝 포맷이 백문백답이에요. 저희는 정말 중국 생활에서 발음이 너무 안 좋으신데? 백문백답을 백문백답이에요. 저희는 중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중국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됐는데 질문을 던지면 리샤님이 답을 하시던 느낌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중국을 가기로 언제 결심했나요? 네, 저는 중국을 대학교 1학년 때 교환학생 신청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선정되어서 그냥 간 거였는데 중국을 가야지 하고 갔던 건 아니에요. 당시에 교환학생을 모집하는 국가가 일본이랑 중국이 있었는데 일본은 신청 기간이 하루 남았었고 또 중국은 2주 이상 남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외국에 가고 싶은데 이제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야 그걸 선정될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2주 그냥 그러면 확률 준비하고 중국을 교환학생이 가는 거예요. 꼽히신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저는 원래 처음에 보고 싶었는데 일본은 진짜 하루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거에 아쉬운 점이 그럼 있었지만 중국에 그래도 가기 중국 갔다 위해서 와서 재밌게 뭘 잘 갔어요. 준비하셨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환학생으로 간 것이 네, 본과생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1차적으로 한국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또 자기소개서를 엄청나게 열심히 썼어요. 정말 가고 싶은 게 느껴지도록 구구절절 아주 열심히 썼고 그래서 선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언어 공부를 하거든요. 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제말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중국 떠나기 전에 일본 아이돌이잖아요. 아라시. 갑자기 아라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등한시하고 갑자기 일본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러시면 다들 안 되고요. 그냥 다들 열심히 중국어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고 또 중국 생활을 풍족히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돈을 그 많이 알바한 벌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거는 많은 정말 일들이 다른 것 중에 하나라고. 있었지만서도 그쵸. 알바를 하루에 12시간 하는데 밤새가지고 했었거든요. 또 해장국집에서 했어요. 알바 하는데 도둑놈도 제가 잡았다니까요. 제가 해장국집에서 알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12시간 동안 제가 썬하고 막 그런 알바를 했었는데 맨날 하루에 한 시간을 누가 들고 가시는 거예요. 진짜 그냥 당당하게 이게 들고 간 거 아니면 이렇게 몰래 네. 아니, 되게 네. 장사가 잘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소주를 이제 솔직히 물장사예요. 해장국이 새벽에 해장국이 뿌리어요. 술이 뿌리지. 네. 그러니까 이제 술 박스를 이제 신발장 옆에 가득 쌓아놓았어요. 왜냐면 너무 잘 나가니까. 근데 이제 제가 써나는 사이에 자꾸 신발장에서 누가 들려가지고 소주를 한두 개씩 빼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넘어가지고 이제 매니저 이모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각이다 올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리샤 너가 있을 때 잡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너 사장님 번호 입력해놔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또 그날 어떻게 왔더라고요 도둑놈이. 그래가지고 도둑놈 잡았죠. 뭐 매니저 이모가 막 도둑 되게 혼냈어요. 너 왜 그랬어? 도둑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도둑이 조금 안타까운 게
한 40대 초반이었었거든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고 또 매니저 이모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매니저 이모가 조금 안쓰러워했는데 그래도 도둑은 도둑이죠. 벌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경찰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그러면 번 돈으로 확실하게 중국 가서 잘 나이가 사거예요. 언제 중국으로 유학을 갔나요? 중국에 처음 되게 갈 어릴 때 때가 갔었네요. 그 전에는 20살 중국 그럼 한 번도 안 가봤던 거예요? 네, 저는 그 전에 일본만 가봤지 중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사실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애초에 우한을 별 생각이 간다고 없는 딱 나라였어요.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었나요? 뭔가 좀 기대된다 이런 게 있었나요? 약간 우한이 사실 저 미지의 도시잖아요. 그 정말 지금도 솔직히 우한 검색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만 뜨지 뭐 우한에 뭐 어떤 것 뭐 이런 거 잘 안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환학생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우한 가서 뭘 하고 싶다 써야 되는데 우한 검색을 해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구글에서 영어로도 쳐보고 또 바이두에서 중국어로도 쳐보고 또 러시아어로도 쳐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갖 데 다 뒤져가지고 우한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했어요. 근데 우한은 솔직히 말해서 관광지가 아니에요. 뭐 볼 게 없어요. 그냥 교육도시고 그냥 뭐 유명한 게 벚꽃이래요. 근데 벚꽃 유명한 게 벚꽃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또 뭐 우한이라는 그냥 그 지역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은 없었어요. 대신 우한이 이제 중국의 중간에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되게 발달이 돼 있대요.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우한 가서 혹시 여행을 많이 개인적인 다녀야겠다. 질문일 이렇게 수도 생각- 있겠는데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적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자기소개서요. 저는 그냥 뭐 저를 소개해봤자 사실 학교가 이렇게 저한테 궁금한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정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뭔가 플러스 되는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냥 부끄럽지 않은 학생이 되겠다고 그렇게 썼어요. 이제 왜냐면 저는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가는 교환학생이니까 그 학교에서도 그냥 모범된 모습을 보이고 그냥 솔직히 중국 가서 저 공부 별로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쌍둥이 도서관이 있어요. 되게 엄청 고층에 쌍둥이 빌딩처럼 이렇게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가 되게 예쁘기로 소문이 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 거기 한 번밖에 안 가봤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에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일단 많이 아는 거를 써야 되니까 이게 내가 이만큼 찾아봤다라는 걸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모저모를 많이 썼는데 저 매일 1시간씩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패기가 말도 안 되는 넘치네. 계획을. 교환학생인데 도서관에 그러니까요. 패기가 정말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나 뽑아줘 막 이런 느낌으로 구구절구절 썼더니 그냥 뭐 그때 또 대학교 1학년이었나요?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산 거죠? 그냥 뽑아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2년밖에 안 중국에서의 샀는데 처음 그만두면 방학 때는 1년은 한국에 들어와. 어땠어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여행이 아닌 생활을 목적으로 지내본 게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든지 신기했었거든요. 또 심지어 제가 중국어를 진짜 니하오, 뭐 안녕하세요, 뚜이부치 죄송합니다. 요 정도밖에 몰랐어요. 진짜 자기소개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리샤입니다. 뭐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못했어요. 근데 또 그만큼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정말 맨 땅에 헤딩? 말이 안 통하는데도 혼자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또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이제 한국에도 중국은행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행에서 만들어야 그게 중국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원래 중국이 휴대폰 결제가 되게 발달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카드를 만들지 않는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학교에서 만들어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준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이제 멘토를 붙여주면은 이제 은행에 보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발급하는 걸 도와주는데 저는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행에 찾아갔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당연히 빠꾸죠. 그렇게 7번 빠꾸를 먹었어요. 근데 제가 막 메모지에 그 파파고에서 막 카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막 여권이랑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8번 대박. 의지 대박이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얼굴에 한국인. 그래서 결국은 그쵸. 약간
집착이에요. 이거 그래서 결국 한국인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중국 카드를 뭐 만들었다던가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뭘 많이 도전을 했. 이유로 이제 타오바오 주문도 당연히 엄청 많이 했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다 재밌고 다 신기하고 다 좋았었거든요. 처음 1년은. 그래서 막 타오바오에 신기한 게 너무 많은데 또 싼 거예요. 그래서 사람 머리 달린 기괴한 가방 같잖아요. 막 진짜 이 디자인이 진짜 희한해요. 중국에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사고 줬어요, 그거 이상했어요, 가지고 그때. 왔어요. 그때 또 한국에? 이해할 수가 그거 중국에 그대로 놔두고 흉물 왔어요. 아니야, 기숙사에 흉물? 그대로 놔두고 왔어요. 기숙사 딱 들어가는데 진짜 흉물이에요. 그 룸메이트가 무섭다고. 진짜 룸메이트가 그 무섭다고 더 치우라고 무서워. 그래가지고 옷장에 이런- 영물 내는 거 아니야? 영물 갑자기 움직이고 눈 깜빡이고. 그러고 또 막 되게 적극적이었어가지고 그때는 그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그냥 딱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눈 마주쳤잖아요. 그러면 바로 니하오 바로 말 걸고 인사하고 대부분 당황을 하는데 뭐 되게 성격 좋으신 분들은 그냥 니하오 이렇게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저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한국인이고 이름은 뭐뭐야 막 중국어 잘 못하는데 나랑 친구할래? 막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그냥- 본 리샤 중에서 가장 네. 인싸였던 시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인싸였던 시기죠. 그렇게 번호 따고 이제 연락하면서 중국어도 익히고 친구도 늘리고 그렇게 하면서 적응하는데 1년 했었죠. 근데 그러면 그냥 남겼었죠. 길가에 있는 사람한테 말 눈이 마주치면 가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대학교에서 네. 네네. 학교도 있고 그냥 상가도 있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 오빠들이랑 그때 이제 같이 학교에서 보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까지 해서 총 5명이었는데 이제 중국에 노래방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상가에 들어갔었어요. 중국 노래방이 KTV라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좁잖아요. 근데 이제 저 맞은편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마주쳤어요. 왜냐면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신기해서 쳐다보고 눈 마주치자마자 또 니하오 러시아 한국란 막 이러면서 했죠. 그랬더니 이제 주위 오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뭐하냐고 막 그랬던 아마들. 기억이 있네요. 아니 그냥 아무한테나 말 걸었다 이 말이. 중국 노래방은 어땠나요? 어땠어요? 중국 노래방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인생에서 가본 노래방 중에 가장 좋았어요. 저 진짜 이거 중국 맞나? 왜냐면 길거리는 좀 더럽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이 막 깔끔한 그런 나라로 유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KTV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KTV 무섭다 막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는데 나올 수 있나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근데 나 저 무슨 이 말이 궁전인 완전 줄 이해되는 게 뭐냐면 베트남에서 저도 원래 베트남에 있는 한국 노래방만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베트남 사람들이 다니는 베트남 노래방에 갔었어요. 그게 다 유튜브로 돼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가자마자 저 진짜 방이 한국 노래방의 거의 5배예요. 5배고 심지어 파라오 가면 같은 게 크죠? 붙어있어. 투탕카멘 가면 막 이런 거 붙어있고 번쩍번쩍하고. 저는 좀 충격을 먹었던 게 중국 화장실들이 정말 건물이 좋아도 화장실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다수예요. 제 생각에 공공시설의 화장실은 한국이 최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장실에 분수대가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중국에서 가본 화장실 중에 가장 좋지 않아요? 공항은 그럼 공항 다음으로 분수대보다 더 좋은 게 그러고 있다는 건가요? 진짜 공항은 분수대는 아니지만 일단 현대적이고 상당히 깔끔하죠. 근데 이제 분수대가 있고 화장실도 상당히 많았고 그 막 뭐라 하죠? 음료랑 그런 매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이즈가 아니에요. 정말 커요. 무슨 이제 쇼핑을 해도 될 정도? 그 정도로 크고 막 와인도 팔고 뭐 거기서 돈이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도록 진짜 되게 신기하다. 한국 그랬어요. 노래방이 좀 더 안 되게 좋은 좋았어요. 거죠? 한국 노래방은 너무 좁아서 좁은 것도 많고 요즘엔 또 코너가 많으니까
더 좁아졌는데 베트남 맞아요. 진짜 아무래도 일단 땅값이 과일도 다 비싸니까 세팅해서 그런 맞아, 것 맞아. 같아요. 과일 먹고 아 맞아요. 근데 KTV는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그 기본 세팅보다는 다 시켜야 되거든요. 돈을 내야 되는데 근데 대신 그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못 있죠 당연히. 근데 진짜 질리니까. 그리고 또 한국 노래가 별로 많이 없잖아요. 중국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그니까 이제 좀 오래 있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웃긴 게 그 똑같은 KTV인데도 방마다 한국 노래가 많은 방이 있고 한국 노래가 한국 노래가 적은 방이 있어요. 그런 그러면 것도 이제 중국에서의 신기했죠. 2년차 생활은 어땠나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언어가 늘어가지고 의사소통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신기하고 재밌고 뭐 예쁜 거 좋은 거보다는 뭔가 현지인처럼 살고 싶다는 욕구가 컸어요. 그래서 유명한 곳보다는 그냥 제가 굉장히 있는 곳 주변에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는 거 좋아했었고 또 1학기 뭐 1년 차 때는 타오버 쇼핑을 정말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2년 차 때는 이제 아무래도 타오버 쇼핑을 줄였고 정말 많이 줄였고 또 이제 사실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또 1년 차 때는 친구 사귄다고 즐거웠는데 또 2년 차 때는 그 친구들이랑 또 헤어져야 되잖아요. 또 먼저 다른 나라로 돌아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별 준비를 좀 길게 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너무 아쉬워서 주말이면은 제가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싶은데 제가 뭔가 기억을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국 음식을 제가 직접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을 직접 해가지고 그냥 뭐 멕시코에 어떤 날에는 멕시코 애들 불러서 먹고 어떤 날에는 러시아 애들 불러서 먹고 어떤 날에는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애들 불러서 먹고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친구들이 자기 나라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그러면 좋았던 2년 차에는 되게 어, 언어가 2년 늦었다고 지나가던데요?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어 차별을 느꼈던 그쵸? 적은 있으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거는 전 상당히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베이징이나 샹하이, 선전 같은 데는 한국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든 못하든 신경을 아예 안 쓴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중국 대학교를 이제 4년제를 졸업한 저의 고등학교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있는 곳은 오한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정말 적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인 걸 알면 어쩜 그렇게 중국어를 잘하냐고 막 별로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봤자 뭐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막 칭찬해 주시고 막 더 가르쳐 주겠다고 친구하자고 하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별이라는 단어보다는 뭔가 호의적이라고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당했다고 하죠. 제가 아무래도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물가나 뭐 이렇게 생활 환경 같은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국보다 싸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인지 덤탱이를 또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택시비가 100원이 평균이 근데 그러니까 한국 돈 100원이 아니라 100위안 정도였어요. 이게 공항에서 그날이 국경절이었는데 제가 중국에 도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많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교통이 마비가 돼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또 국경절에 나와본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경험이 없었어요. 그걸 몰랐죠. 그 지하철에 이제 딱 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그 기사님들이 이제 손님을 잡아야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보통 공항에 있으면은 좀 돈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잡으러 오신 거예요. 제가 또 선글라스 끼고 파워 외국인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택시로 한국까지 데려다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30원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130원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손으로 130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130인 줄 모르고 300원인 줄 알았어요. 제가 문화를 모르니까 300위안이요? 이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땡 잡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0위안을 해주겠다고. 300위안이면 완전 싸게 해주겠다고. 300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5만 원 넘을 거예요. 300위안이면. 근데 이제 또 그 한국에서 5만 원의 어감이 아니라 중국에서 300위안. 정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일주일을 2주일을 살기도 하고 왜냐면 1시간 시급이 11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00위안인 줄 알고 300위안 이랬더니 제가 근데 또 거절을 하려고 안 된다 나 지금
쭈푸바오가 되지 않아. 현금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가 그 쭈푸바오 현금 뽑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환전을 해주겠다. 막 되게 돈을 벌고 싶으셨던 거죠. 남들 하면은 100원 벌어야 되는데 저가 하면 300원이다. 뭐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체력 끌고 결국 지하철을 타고 왔었거든요. 근데 다른 오빠들한테 물어보니까 100원 주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130원 한 것부터가 가격을 불린 거예요. 근데 저도 뭣도 모르고 300위안까지 불렸던 그런 적도 있고, 또 제가 중국에서는 한창 네일아트에 빠졌었는데 이제 저는 100위안 정도일 줄 알고 네일아트를 했는데 갑자기 다 하고 나니까 230위안을 내라는 거예요. 한 손가락당 10원이라는 걸 하면서 막 열 손가락 이게 말이야, 100위안 방금. 인사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림을 제가 체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체크 줄까지 센 거예요. 체크 줄 하나에 뭐 5원이라 이러면서 6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30위안을 추가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230위안을 저 근데 그때는 일단 돈을 내라는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냈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 내가 그때 호구를 당했구나. 그리고 막 어플로 예약을 하면 그걸 모르고 중국에서는 그냥 무조건 어플로 가져버렸구나. 예약하는 이런 게 좀 보통인 거예요? 아, 상당히 대중적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또 이거는 그냥 뭐 픽이 아니라 저의 생각인데요. 사람이 많고 그만큼 가게도 많아요. 상가도 당연히 많고. 근데 그게 홍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어플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뭐 그냥 예를 들자면 그냥 비유를 하자면 약간 배달의 민족에서 가게를 올리면 수수료를 이제 또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그 어플에 가게가 올라가 있고 뭐 직접 결제했을 때보다 그 어플을 이용하면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중국인들이 진짜 거의 뭐 100%라고 당연히 할 수 없지만 일단 제 주위에서는 한 95% 사용을 해요. 젊을수록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뭐 당연히 늙으면은 어플 사용하고 그런 게 뭐 힘드니까. 근데 제 주변에 베트남에도 대학생이 그런 어플 썼으니까 있잖아요. 그 베트남은 엄청나게 많이 뭔가 사용해요. 가게라기보다 다 음식으로 귀결되는데 제가 알던 어플은 푸디였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플인데 그러니까 음식 가게를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어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약을. 그러면 많이 할인도 해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냥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다고 계산할 때 혹시 어플로 예약하셨냐고 하면 안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예약하라고 그러면 할인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분도 많았고. 근데 그냥 약간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인해 주셨는데 돈 더 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어플에 그냥 이름을 오케이.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돈 더 냈죠 뭐. 오케이 근데 좋아.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그러셨었어. 많이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젊은 층만 쓰는 그러니까 완전 젊은 층들도 한 60, 70%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음식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중국 음식은 어떠셨나요? 저는 중국 음식 정말 사랑해요. 음식만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 당이라도 중국에 가고 싶을 정도로 저는 중국 음식이 제 입맛에 상당히 잘 맞았었는데요. 제가 또 원래 평소에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대식가인데다가 미식가하고 그다음에 애식가예요. 정말 먹는 거를 사랑해요. 저 그래서 가기 전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중국 음식 나 이제 다 먹을 것 같아. 너무 어떻게 기대돼. 다 먹고 올 거야. 막 이러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향신료를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진짜 공항에 가면 향신료 냄새가 나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약간 공감하시죠? 국가마다 공항에서 나는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뭔가 맞아, 소독된 맞아. 듯한 그런 소독약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약간 달달한 냄새가 중국은 마라 냄새가 나요. 진짜로. 이게 왜냐면 그 마라를 많이 먹으면 체향도 마라 향이 나거든요. 진짜예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한창 마라에 꽂혔을 때 제가 그 마라를 끈 이유가 제가 옷갈아입으면 갑자기 저한테 마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마라를 끊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되게 사실 기대하고 당연히 잘 먹을 줄 알았는데 정말 중국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거예요. 막 그때 처음 뭐 꿔바로우였어. 꿔바로우랑 뭐 볶음밥이랑 짜장 소스에 비빔 뭐 이상한 거였는데 근데 진짜 전 제가 솔직히 잘 물리지, 먹을 줄 그런 알았는데 거는. 한 입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물린다가 아니라 그냥 한 입 먹었을 때 안 넘어가요. 이게 또 꿔바로우가 그 오리지널 꿔바로우는 식초를 되게 많이 넣어. 그래서 그러니까 입에 넣으려고 하면은 입에 안 들어갔는데 식초 냄새 때문에 기침이 먼저 나와요. 진짜 그 정도예요. 그 사람이 식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랬었고 근데 또
제가 그때는 신 거를 엄청 못 먹을 때였어요. 원래 제가 신 거를 못 먹어서 자두 같은 것도 못 먹을 정도로 신 거를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음식이 너무 시니까 못 먹었었고, 또 안 신 음식은 향신료 그 쯔란이라고 하죠. 큐민? 그걸 엄청 넣어요, 또 큐민을. 그런 것 때문에 좀 못 먹었어가지고 그때는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미미창이라고 되게 유명하거든요, 한국인한테도.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일주일을 견뎠는데 그거 짜가지고 많이 못 먹었죠. 일주일 진짜 거의 그러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만 먹고 근데 살도 갑자기 막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오빠들이 안쓰러웠나 봐요. 제 그 한국 같이 갔다 한국 오빠. 그래서 저를 허거집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허거를 먹고 입이 튀어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일주일 굶다가 허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후로는 모든 음식을 저 고수도 정말 좋아하고 심지어는 취두부 있잖아요. 저는 취두부 되게 잘 먹었어요. 진짜 버리기 웬만한 당연히 모든 음식 안 먹어봤지만 맞아, 제가 제가 진짜 리샤님 먹었던 음식은 덕분에 버리기 없이 잘 허거의 먹었어요. 3개를 맛봤었거든요. 그러고 저희가 한국에서 만나면 항상 음식점에 가는데 오랜만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만나자마자 저는 그날 한국 갔었고 리샤는 그 전날 한국에 왔었나? 어제든 좀 그랬는데 만나자마자 시차도 안 맞는데 바로 신촌 현백 근처로 가서 대게 정식을 먹었었고 허거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막 계속 그랬었는데 저는 중국에서 허거 10도 먹고 이태원 왔는데 가서 자기 허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때 허거 되게 맛있지 허거다니까 않았어요? 간다 이랬었죠. 맞아요, 맛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앞으로 허거를 이렇게 맛보고 고급형이 허거 진짜 아니었어요. 대박이다 이러고 딴지님한테 해주는데 딴지님이 거의 한 2개월을 허거를 안 먹겠다고 버텼었어요. 그때 중국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뭔가 향신료가 엄청 세서 나랑 절대 안 맞겠다. 느끼하고 그럴 것 같다. 왜냐면 저희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중국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가족들이랑. 네, 일주일에서 2주를 하이난을 갔다 왔었는데 중국 음식이 너무 막 오일리하고 막 짜고 이래가지고 그때 진짜 라면만 먹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중국 음식은 그럴 거다. 모든 중국 음식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서 허거를 안 먹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진짜 그때부터 입이 트여가지고 중국 식당 엄청 많이 가고 막 그랬었어요. 저희 이제 단골돼서 맨날 따지애랑 맨날 안녕하세요 맨날 이렇게 인사하고 저보고 그때 막 베트남 갈 때 내가 저 이제 베트남 가서 2달 동안 안 옵니다 막 이러고 그래서 중국 음식 진짜 존맛탱. 그러면 그러셨군요. 중국 음식을 맞아요. 소개시켜준다면 어떤 음식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유학생활 목표 중 하나가 당연히 모든 음식은 안 되고 저희가 또 학교 안에 대박. 9개가 있거든요. 작은 게 아니에요. 클래스가 그러니까 왜냐면 다르다. 학교가 너무 크니까 학생 클래스가 식당이 다르다. 9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표 중 하나가 학직이나 아니면 학교 주변 음식이라도 모두 먹어보자가 저의 그 목표였어요. 그렇게 음식 특집을 잡아서 얘기한다고 해도 끝이 나지 않을 만큼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허거랑 마라탕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에 더불어서 쏴라펀이라고 그 한국말로 하면 산라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면 요리인데 상당히 유명하고 또 대중적이게 마라만큼 매콤한데 여기에 중국 전통 발효 식초인 모추를 듬뿍 넣어가지고 아주 새콤하고 또 뜨겁고 또 매운 그런 물 면 요리예요. 처음 먹으면 약간 당혹스러워요. 어떻게 매운데 신맛이 동시에 나지? 이런 되게 당혹스러워요. 근데 이게 정말 중독성이 있고 또 입맛이 없을 때 쏘알라펀 한 그릇이면 진짜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는 아주 침이 진짜 막 보이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고요. 또 여름 음식 하면은 이제 여름 음식이 별로 안 유명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량피라는 여름이 되면 중국 길거리 어디서 볼 수가 있는 아주 적인 차가운 비빔 면 요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 막 그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이면 오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싫어하실 때 근데 오이 괜찮으신다면 한번 중국 가셔서 드셔보시기 정말 추천드려요. 정말 맛있고 또 이 량피를 한 그릇 먹고 나서 그 옆에 가면 또 여름 되면 띵푸안이라는 디저트가 또 중국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디저트 개념의 중국 전통 간식인데 그 약간 투명한 젤리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여러 가지 토핑을 넣어가지고 땅콩 분태를 뿌려주는데 요게
약간 밍밍하면서도 약간 또 달달하고 시원하고 또 고소하고 그런 이라서 그 중국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요. 또 이제 솔직히 그 입맛이라는 게 호불호가 안 갈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음식점에 가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가지 요리가 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음. 가지 요리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가지를 주고 사 먹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약간 그런 선입견이 없지 않지 않나요? 저는 좀 한국에서 가지 되게 싫어했고 중국에서도 가지 시키기 전에 12원인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시키기가 싫었었어요. 근데 한번 먹어보니까 아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잖아요. 가지가 기름을 만날수록 맛있는데 가잖아요, 알지, 가잖아요. 알지. 그 알죠, 아시죠? 근데 그 진짜로 가지는 중국이래 그 기름과 함께 있을수록 맛있는데 중국이 또 기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요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가지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요리를 딱 추천을 해야 된다, 중국 요리 중에 하나 추천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지 요리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중국이 잘하는 요리가 또 하나 있고, 중국이 고기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닭을 잘해요.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한국인은 약간 잡내에 예민하잖아. 그래서 저는 먹으면 좀 냄새가 난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걔네들은 신기한 게 뼈를 제거를 하지 않아요. 뼈를 쭉 잘라요. 왜 그런 거야? 그래서 뼈가루가 밥 먹는데 씹혀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비싼 데 가면은 뼈 제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냥 제가 말하는 거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식당이나 이제 길거리 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거기는 양고기도 많이 먹는데 양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꿔바로우가 유명한데 사실 꿔바로우보다 중국에 왔을 때 드시길 추천드리는 닭 요리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꽁파오지딩이라는 요리고요. 그건 이제 땅콩이랑 닭이랑 매운 소스를 끈 그런 요리라서 약간 고소한 거 좋아하시고 그러면은 고소한 그냥 볶음 요리예요. 매콤하고 그런 요리라서 맛있고, 또 황건지라는 닭 요리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간장을 베이스로 해서 찜닭이랑 비슷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국인이 익숙한 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다던가 아니면 뭐 중국에 계시면서 한국 요리가 생각나는데 마땅히 한식반이 없다. 아 근데 저 그러면은 이제 그거 황건지를 물어보고 드시는 싶어요. 걸 저는 중국에서는 식당 가면 그 차가운 음료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거 사실인가요? 맞아요. 정말 찐입니다. 그 우한이 중국에서도 특히 더운 도시로 유명하거든요. 진짜 한 3월 달이면 갑자기 30도가 넘으면서 한 이틀 뒤는 갑자기 한 35도? 그러더니 갑자기 한 37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37도의 온도가 그냥 한 9월인가 10월까지 그냥 그렇게 지속해요. 정말 덥고 또 호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습해요.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손님 들어오면 진짜 퍼서 물을 올려요. 그래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진짜 펄펄펄 끓는 물을 가져다 주시는데 또 중국의 일회용품을 되게 사용을 많은데 또 그 플라스틱 컵을 주시는데 또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잡히잖아요. 플라스틱 컵인데 뭔지 뭔지 아시죠? 알아. 그쵸? 이렇게 하면 접히는 상당히 얇은 그런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자면 이게 녹아서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아무튼 이제 되게 물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막 삥더 하면 삥이 이제 얼음이 나듯이에요. 제발 이제 솔직히 시원한 거 가져달라고 하면은 안 시원해요. 그래서 삥을 넣어달라고 하면은 이제 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삥을 넣어주시는데 약간 의아하게 보는 거죠. 어떻게 얼음물을 먹어? 어떻게 차가운 물을 먹어? 이렇게 한국인들은 차가운 거 정말 좋아해 막 이러면서 가시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이런 기본 그러시더라고요. 소양인데. 그런 적이 나요. 근데 또 제가 중국 아주머니랑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에 놀러 오신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식당에 갔더니 얼음물을 가져다 주셨대요. 근데 자기 처음에 중국인이라서 대접받는 줄 알았대요. 이게 왜 우리나라는 막 되게 솔직히 여름 되면 얼음을 주는 게 약간 매너고 약간 그게 좀 신경을 쓴 그런 식당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관광지에 갔는데 차가운 얼음물을 주셔가지고 내가 중국인이라서 외국인이라서 초대접을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대접을 받은 거라고. 한국인들은 얼음 많은 걸 여기서 좋아한다고 중국 이렇게. 식당 가면 말씀을 차가운 물 안 전해드렸죠. 주네 생각해보니까. 아, 그 얼음이. 아 맞아 얼음 달라고 하면 주긴 근데 하지. 저희는 물을 안 마시죠. 근데 약간 얼음이 약간 좀 시원찮지 않아요? 제 얼음이 약간 얼음이 벌써 녹아. 아 근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막 이렇게 얼음 많이 정육면체 받았었거든요. 얼음 같은 게 아니라 뭐야 손가락 같은 뭐야 그런 얼음? 아니 그런 네. 거는 뭐 기계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얼음을 안 드시니까 얼음을 되게 어디서 힘들게 구하 옆 가게에서 그것이 빌려온 그렇지. 거 아니냐며. 아니면은 물이 너무 따뜻해서 서빙하는 동안 얼음이 그때 녹은 건지 얼음 정말 꽉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얼음을 정말 조금 주시고 또 이미 그 또 상태 좋은 얼음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럼 그런 적이 중국에서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한이 딱 가운데였으니까 정중앙이었으니까 중국에서 여행도 많이 그쵸 다니셨나요? 그쵸. 또 결과적으로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뭔가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집순이에요. 저 정말 어디 나가는 거 정말 싫어요. 저 진짜. 그래서 여행이 약간 저랑 안 맞을 거라고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갔다 와 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지리적으로 한가운데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유학생들 있잖아요. 다른 유학생 친구들은 정말 이리저리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정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뭐 제가 원래는 여행을 안 가고 싶었는데 막상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귀찮더라고요. 여행 가는 거 자체가. 근데 이제 친구들이 너무 가고 그래도 나도 중국 왔는데 여행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한 번. 저의 첫 여행이었는데, 그러니까 우한이 후베이라는 성에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후베이 밑에 후난이라는 성이 있어요. 이제 후난에 창샤라는 도시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는 근데 좀 초반이었어가지고 제가 중국어를 뭐 알아듣긴 하는데 말을 못할 그런 시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 가는 여행이고 좀 무서우니까 가까운 곳으로 출발을 했죠. 근데 창샤에 도착을 했는데 어디 가도 마오쩌둥 상이랑 마오쩌둥 그림이 있는 거예요. 좀 섬뜩하잖아요. 약간. 알고 보니까 이제 마오쩌둥의 고양이들 그리고 또 창샤가 그 취두부 그 냄새나는 두부 있잖아요. 그 두부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특산품인 거죠. 그래서 정말 길거리에 그 취두부 향이 배어 있어요. 진짜. 취두부 가게가 너무 많고 또 취두부가 막 팩캔에 있는 그런 취두부가 아니라 그 취두부를 튀겨요. 튀겨가지고 이제 양념 발라가지고 파는데 솔직히 먹으면 고소하거든요. 근데 그 취두부 향이 튀길 때 진짜 온 거리에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향을 묘사하자면 쓰레기장에 옹기를 그 정도? 정말 그 바람 만약에 잘못 맞아서 그 냄새 맡잖아요. 눈물만 나니까 옷에 배가 그 걱정되는 진짜 그런 수준인데 근데 또 맛있어요.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어요. 역겨워서. 근데 저는 막 좀 피가 좀 센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었고 고소하더라고요. 그 양념이 맛있어가지고 약간 중독됐어요. 그래서 창사에 일주일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있어서 하루에 3번씩 먹었던 것 같아요. 옷에 냄새가 배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성향인데 저는 여행을 하면서 그 경비랑 숙박비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게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냥 이동하는 거 앉아서 이동을 하는 거고 그냥 자는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깨는 게 아닌데 저는 정말 식비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 경비랑 이제 그 숙박비에는 돈을 정말 많이 아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싼 거를 골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그 어플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가장 싼 방을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9원짜리가 뜨는 거예요. 근데 9원이 한국 돈으로 한 약 1,500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이득 이래가지고 냉큼 그 숙소를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상사에서 막 돌아다니고 놀다가 이제 숙소를 찾으러 갔는데 아니 지도에 그 숙소 이름을 검색을 해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벤치 진짜 아니냐며. 그거잖아요. 벤치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 주소를 보여주면서 여기 맞냐고 막 확인을 몇 번이나 했어요.
네, 맞대요. 근데 못 찾아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숙소가 아파트 방 몇 개를 사서 개조를 한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럴 거라는 생각을 차마 못 했던 거죠. 그러고 그냥 당연히 약간 모텔이나 약간 호스텔처럼 건물 자체가 있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은 길바닥에서 제가 잘 수는 없으니까 그 주소에 적힌 건물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가 불만 켜졌어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 그때가 한 밤 11시쯤이었었거든요. 근데 또 불이 깜깜하게 꺼놓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뭐 어쩔 거예요. 선택지가 없는데 이따 가야지. 그래서 건물 그 아파트 건물로 들어갔는데 1층에 불이 꺼져 있는데 그 노숙자 할아버지께서 의자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할아버지를 지나가는 것부터가 저는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약간 해코지 당할까봐. 근데 일단은 34층이었나? 되게 고층이었었거든요, 또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무섭지만 진짜 최대한 이제 눈에 안 띄는 쪽으로 이제 찌끔찌끔 걸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러고 34층을 눌렸는데 이제 문이 열렸는데 저 진짜 완전 지릴 뻔했어요. 문이 열렸는데 약간 이거는 영화에도 안 나오는 그런 것 같아. 그 약간 그 진짜 텅 비어 있는 거. 공터처럼 그냥 텅 비어 있고 몰라요 저도. 그리고 불도 다 꺼져 있고 진짜 너무 어두워서 안 보였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불빛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밖을 못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텅 비어 있고 막 전선 있잖아요. 전선이 막 위에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사람 촉이 있구나라는 걸 믿는 게 제때 진짜 몸이 너무 얼었었는데 뇌에서 당장 여기 된다고 1층 눌러 당장 절대 나가지 마라는 게 진짜 머리가 삥삥 울리면서 제가 바로 1층 눌려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제가 벗어났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중국어도 그때는 말을 못할 때였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못 찾겠다고 제발 데리러 와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숙소를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옆 건물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제가 먼저 들어갔던 건물은 공사 중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아무튼 숙소를 가니까 그 제가 예약했던 9원짜리 방이 있잖아요. 방이 아닌 거예요. 소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여자니까 돈을 조금 더 주고 방에 들어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소파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2안을 더 내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방 들어가는 게 텐트가 있는 거예요.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나름 여행자들 곳이라고 이렇게 텐트를 인테리어도 했구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텐트 지퍼를 누가 열고 나오는 거예요. 영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 생각에 소파 다음으로 싼 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아주 깜짝 놀랐던 경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그 여행 이후로는 중국에서 따로 여행을 가지 않았어요. 이제 이해됐어. 왜 너가 그동안 여행을 안 갔는지. 그리고 뭐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중국 쪽에서 유학을 하시거나 중국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중국에서 여행은 서쪽으로 가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동쪽은 뭐 샹하이나 베이징이나 천진이나 다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쪽은 비행기가 잘 안 떠요. 그리고 아주 소수민족들이 있는 데도 있고 교통이 한국에서 가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중국에 계실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서쪽으로 여행을 많이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뭐 생각나면은 비행기 타고 꿀팁이네, 편하게 꿀팁. 동쪽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저희 일단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잠깐 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네, 네, 고민이나 알겠습니다. 질문 혹은 피드백을 남겨주고 싶다면 없는데요?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팟캐스트에 리뷰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 좀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저희 이메일 주소는 salmoninstinct @gmail.com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쉬고 다시 오겠습니다.